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이하경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정위의 퇴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퇴직 이후에 공정위 업무와 이해 충돌을 일으키고 퇴직 공정위 업무를 무력화시키는지 그런 우려에서 계속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인사를 청와대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가 이제는 다시 임명 안 한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 장용석 상임위원 이야기입니다. 2012년 9월 퇴직한 이후에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맡은 일이 자기가 상임위원 의장일 때 처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소송 롯데건설과 엠텍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쪽에서 가해자로 되어 있던 대기업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자기가 피해 기업에 대신해서 싸워야 했던 상대방 기업의 법무법인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가해자인 대기업의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럼 법무법인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는 사실 변호사 됐습니다. 일단 끝나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건은 조사관의 심사 보고에서 언급한 수준의 제재가 이 양반이 당시 의장으로 있던 심결위원회를 거치면서 대폭 약화돼 이미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심사관의 심사 보고서에서 113억 원의 부당 하도급 대금을 인정하고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으나 심결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고 및 무혐의 등으로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원은 퇴직 후에 해당 사건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옮겨간 것인데요. 이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대적으로 어떻게 써 있냐면요. 변호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장용석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사무관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대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대폭 포진해 있다는 것을 선전합니다. 그리고 사례로 극동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에서 심사관이 거액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없이 단순 경고로 마무리했다. 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공정위 사건을 잘 무마하고 있음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직 상임위원 출신을 임명했다는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 또 볼 때 공정위 출신 관폐아들이 심결의 공정성을 흔드는 각종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보다 저런 사실을 하나의 추측성으로 저쪽에 저런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보십시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조사하시기 다시 바랍니다.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서면 답변을 통해서 공정위 출신들의 로펌행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선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 모면용으로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공정위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도입했죠. 그 내용에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업무 내역서 제출, 문서 반출 제한 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실적은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 규정이 어떤 특별한 강제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의원실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 자격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간에 한 2명이 대상된 이 양반들은 대부분 하위 직원으로서 이런 사건 처리 부서에 전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새로운 윤리 규정에 맞춰서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대규모 유통법에서 소위 피해 보고 있는
병이라 할 수 있는 전대차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은 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죠. 즉 갑과 을 관계에서 을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대형 유통 매장에는 을로부터 다시 전대차 계약을 받아서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차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조리식품이나 각종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매대의 상당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중간업체, 을에게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업체로부터 권리, 의무를 양도받은 개인이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매장의 소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갑을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할 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병으로 전갑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전차인들에 대한 그 보호, 이걸 대규모 법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새롭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법률 질서상 갑, 을 간의 계약인데, 을, 병 간의 계약을 갑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갑이 아니고, 네. 실제 책임 주체인 을이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보통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제대로 할 일을 했는데, 을이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이행보증 증권이랄지 이런 담보 기능을 만들어서 을에게 갑이 쥐고 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병 내용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유통거래법은 대규모 유통거래 업을 중심으로 된 이 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조금 불일치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캠핑장에 환불 규정을 만드셨죠? 예. 그런데 이제 민간업체뿐이 아니고 이런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업체의 기준들이 오히려 우리 공정거래에서 만든 기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 지금 PPT는 안 만들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특정한 업체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특정한 지자체들. 환불 규정 공시에도 불구하고.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지방정부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환불 규정을 만들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어떤 지자체라 하더라도 영리행위인 경우는 저희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